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G 2. KF21 따라오다 3. 대만의 음모. 최근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 ARM에 대한 인수전이 현실화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 삼성전자의 초대형 인수합병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달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반도체 설계기업 ARM 인수합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ARM은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로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990년 창업한 ARM은 모바일 기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체이죠. AP 반도체를 설계하고 지식재산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퀄컴, 애플 모바일 AP, 엔비디아 GPU, 그래픽 프로세서 모두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지의 대기업을 삼성이 인수한다면 삼성이 그야말로 초거대 공룡기업이 되는 것은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상황인데요. ARM 인수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겠지만 만약 삼성이 ARM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전자의 포부는 그저 포부로만 끝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인 5G 사업 분야에서도 또 한 번 잭폿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의 5G 통신 장비를 대규모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는 삼성이 전 세계 통신망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삼성을 비롯해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한국의 통신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G를 세계 첫 상용화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6G까지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으로 한국이 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기술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2일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분야는 이재용 회장이 공을 들여온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요. 삼성은 앞서 2020년 미국 버라이즌, 2022년 미국 DC 네트워크, 2021년 영국 보다폰, 2021년 일본 KDDI, 2022년 인도 에어텔 등 글로벌 초대형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잇따라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삼성은 미국 내 절반 이상의 통신사업자에 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인데요. 양사는 올 초 미국 현지에서 5G 상용만 구축을 위한 필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3년부터는 비디오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파일 전송, 온라인 게임 등 고품질의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컴캐스트의 미국 내 5G 상용만 구축을 위한 5G 중 대역 3.5GHz, 3.7GHz, CBRS 기지국 5G, 저대역 600MHz 기지국, 전선 설치형 소형 기지국 스트랜드 스몰셀 등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기도 하죠. 이 중 전선 설치형 소형 기지국은 기지국 라디오, 안테나 기능을 하나의 폼팩터로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최신 2세대 5G 모뎀 칩 5G 모덤 SoC를 탑재해 기지국을 소형화 경량화하면서도 데이터 처리 용량을 기존 제품 대비 약 2배로 대폭 개선한 제품입니다. 이 기술은 설치 공간이 줄고 전력 소모가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또한 기상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기지국이 설치 위치를 이탈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려주는 센서까지 탑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 장비를 대규모 도입한 컴캐스트는 1963년 설립된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로 인터넷 케이블 TV, 집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입니다. 미국 전역의 가장 넓은 와이파이 공급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와이파이 핫스팟과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 네트워크 대여 MVNO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정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은 이번 컴캐스트 수준은 삼성전자의 5G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도전의 결실이다라며 이동통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차세대 통신 비전을 실현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사업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통신 사업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니 삼성은 2015년부터 5G 국제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미국에서 가상화 기지국의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했고 많은 국가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며 가장 앞선 5G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L, 파운드리, 바이오 등과 함께 5G를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5G 기술 연구를 전담할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했으며 삼성은 통신 기술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6G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G 포럼도 주최하며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미래 기술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죠. 앞서 1월에는 고려대학교의 차세대 통신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기술 발전에 앞으로 6G 연구개발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6G가 상용화되면 현실과 가상 세계의 구분이 없어지는 궁극의 메타버스나 로봇으로 하는 무인 수술 등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에는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기술 세대는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고 있는데 5G 상용화 시점이 2019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이동통신 강국 코리아의 명성을 재입증했는데요. 지금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 6G 통신과 미디어 콘텐츠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래 세상과 세계 통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며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원전 등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늘려 이국도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에 힘을 모아 앞으로도 계속 기술 패권을 장악하길 기대해본다는 의견입니다.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질투해오던 대만이 최근 너무나도 뜬금없이 KF-21을 앞지르겠다며 무리한 전투기 개발의 목표를 세우다 현재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4월 9일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기 직전인 4월 5일 대만 정부는 갑작스럽게 자국의 새로운 전투기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원래 2029년까지 여러 형태의 시제기 9대를 검증한 뒤 순차적으로 자국 전투기 개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득이하게 대만 정부는 이러한 일정들을 대거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최소 5년은 앞당겨진 해당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 없었고 대만 정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꼼수를 하나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번번한 포부를 대만 언론 스스로 대서특필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를 위해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보라매가 사용하는 F414 엔진을 긴급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혀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런데도 대만의 계획과 일정은 너무 터무니없었습니다.
대만은 2022년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해 2023년 시제기 양산을 시작하고 2024년까지 제1호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심지어 2025년까지 모든 검증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2026년까지 최소 6대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솔직히 이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군사 전략 싱크탱크는 대만의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 설정에 대해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현재 대만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자국 전투기 개발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대만이 참조했다는 우리 KF-20한 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사업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까지 장장 10년을 염두에 두고 있고 8조 원이라는 개발비로 미들 최고, 미들 하이, 급상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대부분의 외신에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KF-21급 차세대 첨단 고성능 전투기 핵심 기술 연구개발 계획인 천사 프로젝트에 고작 3,760억을 투자하고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위한 시제기 2대를 제작하는데 6,4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당시에도 대만의 계획은 허무맹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속출했었습니다. 당연히 대만의 개발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도 대만은 이러한 엉터리 계획을 전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만이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989년 FCK-1 결국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항공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심 자신들이 낮춰보던 한국이 훨씬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보니 다급히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근 대만 내 전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명해진 것은 이대로라면 대만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말 그대로 폭삭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최근 KF-21의 안정적인 시험 비행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항공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 시비 전망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주축이 되어 KF-21 보람회의 뒤를 잇는 우리의 영공을 지킬 차세대 군용기 개발 계획까지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우리 공군은 에어포스 퀀텀 5.0분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군 발전 계획은 완성해 민간에 공개했습니다. 2030년부터 10년마다 한 단계 향상될 우리 공군의 모습을 대만과 같이 허황한 계획이 아닌 매우 선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는 대만의 전투기 개발 현황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 대만인들에게는 아주 큰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자부심이었는데요. 여기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은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뒤를 이어 경제 발전하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만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국가였는데요. 당시 대만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바로 1989년 실전 배치된 FCK-1 결국 전투기입니다. 결국 전투기는 미국산 F-52의 구현화가 심해지자 대만이 자체 개발한 국산 전투기로서 전폭 8.5m, 전장 14.5m의 자체 중량 6.5톤, 최대 1일 중량 9톤인 쌍발 터보팬 경량 전투기인데요. 9,500파운드 추력의 TFE-1042에서 70 엔진 2기를 장착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자체 개발한 텐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스평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어 공격력도 꽤 준수한 편이었죠. 이에 반해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은 굉장히 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만과 같은 독자적인 항공 기술력은 그 당시 우리나라엔 사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결국에 시제기가 개발된 1985년 대한민국에서는 경북 대체하려는 F-5의 기술 도입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조립 생산이었을 정도로 열악한 공군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결국 전투기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2월 첫 순수 국산 항공기 KT-1 운비의 초도 비행에 완벽하게 성공해내더니 불과 10년 만인 2001년 10월 31일 결국보다 훨씬 압도적인 세계 최고 성능의 훈련기 D-50 골든이글의 시제기를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유 연달아 수출까지 성공해내며 현재 전 세계적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FA-50이라는 훌륭한 파생형까지 등장해버렸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대만과 한국의 격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자리에 멈춰선 대만과 달리 끊임없이 자주국방에 목말라 했던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과 어깨를 맞던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대만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자신들이 한국에 뒤처졌다는 것을 끝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많은 대만인은 T-50이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온갖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그토록 현실을 부정해오던 대만인들의 가슴에 결정타를 꽂아 넣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의 체계개발 계약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신설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KFX의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벌어진 한국과 대만의 격차는 이제 감히 따라잡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벌어지게 될 것이 뻔했는데요. 그 때문에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직후 수많은 협한 성향 대만인들은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그들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대한민국은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IRSTT, EOTGP 등을 독자 개발하며 성공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직도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해오던 이들이 날로 늘어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역시 한국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대만의 터무니없는 계획들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만이 얼마나 이를 위한 준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초내열 합금, 스텔스 도료, 레이더용 질화갈륨 소자와 같은 첨단 핵심 소재 개발과 4대 핵심 체계 독자 개발, F-414 엔진 라이선스 생산 등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준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 몇몇 기술들은 KFX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발전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당초 대만의 개발진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10년 이상 준비한 성과를 모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설령 대만이 전투기의 주요 부품 국산화율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든다면 이는 어느 정도 우리를 흉내내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지만 이 방법 역시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 출고된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은 무려 65%에 달하는데요. 이마저도 엔진 등 일부 부품 때문에 국산화율이 낮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가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엔진 국산화 등을 통해 향후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 여럿 남아있어 앞으로 국산화율은 더욱 올라갈 예정인데요. 결과적으로 전혀 상반된 길을 걷기 시작한 대만은 더 이상 한국의 비교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개발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강력한 전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보라매를 운용할 우리 공군의 경우 에어포스 퀸덤 5.0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에어포스 퀸덤 5.0은 2050년까지 우리 공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초거대 미래 계획입니다.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주 전력의 육성을 책임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대한민국 공군의 최대 단점 중 하나였던 부족한 전자전 역량을 보충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디지털 매트릭스 프로젝트. 복잡해진 첨단 시스템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한 미래 전력을 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상하는 A 프로젝트. 유무인 복합전투 MUMT 등 여러 새로운 전장에서 효과적인 교전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육성하는 에이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총괄하고 실시간으로 지휘해 여러 단위로 분산된 모자이크형 군대를